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주거지역을 사진을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체크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건축물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왜 이리 불법 건축물들이 많은 것일까? 기관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기관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적법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고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에 그럴싸해 보이는 높은 퀄리티의 건물에는 불법 건축물을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주거지역 내 성의 없게 지어놓은 건물에는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실생활과 가까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어 남은 잉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집주인의 사고방식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주거지역 내 지어진 건축물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고가의 훌륭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축되었다면 이미 완성된 건물이 형태의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상식적으로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불법 건축물 중에는 테라스나 발코니에 지붕을 덮은 사례가 유난히 많다. 건축법상 지붕이 있으면 면적이 산정되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테라스나 발코니에 지붕을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테라스 발코니의 공간을 외국의 사례처럼 지붕을 덮지 않고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일단 우리나라의 테라스 발코니는 대부분의 외국 사례처럼 디자인적으로 의도된 테라스 발코니의 형태가 아니다. 도로 사선 및 일조권 등 법적 기재로 생겨난 잉여 공간으로 이 공간에 나와 있어봤자 외국의 사례처럼 길거리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옆집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로 고발 민원만 들어올 뿐이다. 보통은 지붕을 덮어 창고로 쓰거나 확장해서 실이 일부로 쓴다. 앞집도 옆집도 다 덮었으니 나만 공간을 손해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자각 또한 없어 보인다. 애초에 시공사가 준공 후에 벽과 지붕을 만들고 불법 확장해서 분양하기도 한다. 책임감 없는 나쁜 시공사는 어차피 팔고 나가면 그만이란 식이고 나중에 해당 소유주는 불법 건축물인지도 몰랐다가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내는 등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외국의 훌륭한 도시미관의 사례를 보자면 건축가와 시공사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훌륭한 품질의 건물을 만들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건축주는 그 건물을 아끼고 잘 가꾸어 나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후진국형 행태임을 우리는 자각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이태원 사건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문제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 및 개조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임을 잘 인식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거래 시에도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만 확인하여서는 안 된다. 비방 건축물은 관청에 적발된 경우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 요소가 추후에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서 재산상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물이 불법 요소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중개업소도 어디가 정확히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세한 것은 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전문가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불법 요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황도면과 실제 건축물을 상호 비교해서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현황도면은 대치도와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평면도는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통해 발급받거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발급받으면 된다. 평면도는 비교적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이 불법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